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체화와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죠. 오늘은 나 자신을 알기 전에 요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외국어를 학습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은 체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체화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국어 같은 느낌으로 내가 언어를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학습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어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첫 시작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아주 많이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일상생활에서 그 외국어를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비율보다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는 비율이 많겠죠. 이게 나의 외국어 학습할 때 첫 스타트 지점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학습의 비율이 이렇게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만큼 공부를 하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루틴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공부를 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릴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 삶의 일부로 그 학습을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분명 공부였어요. 억지로 해야 되는 공부였다가 이것이 점차 내 것이 돼요.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요 자연스러운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체화시키기도 쉬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체화의 비율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분명히 내가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량이 점점 줄겠죠. 우리는 이걸 노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화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체화라는 거는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학습, 공부, 습득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지 간에 외국어를 인풋을 할 때 이걸 나의 라이프 스타일, 즉 하나의 삶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 건 맞는데 그거를 지속하려면은 한 번에 무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장기적으로 지속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오래 걸려요. 이걸 단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근데 모든 외국어 학습자가 저는 이걸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지만 이 자연스러운 것이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부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를 들면 6개월 안에 일본어 능력시험 N2를 따야 돼요. 혹은 1년 안에 토익 750을 넘어야 돼요. 나 지금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데 1년 뒤에 현지 가서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애매하죠. N1 그것도 만점이 아니라 토익 990점에 완전히 뭐 회화도 유창하게 만들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점수에다가 현지에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가자마자 바로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근데 짧은 기간 안에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얼른 적응을 해야 될 정도로 속도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6개월과 1년 동안 바꾸기라는 건 힘들어요. 그럼 그냥 이런 케이스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한다? 그냥 우리 학창 시절에 하듯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막 불태워가면서 문제집 푸시고 학원 가시고 인강 들으시고 단어 외우시고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참고로 이 단어 외운다는 그 감각 말인데요. 이 단어를 외우실 때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 좀 제발 외우지 마세요 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한쪽에는 한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모국어죠. 한글 적어놓고 한글 뜻 뚜두두둑 적어놓고 오른쪽에 내가 배워야 될 외국어 뚜두두둑 적어놓고 그걸 그냥 계속 1:1 매치를 시켜서 외우는 거 말이죠. 정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선생님들 정말 많은데 본인이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나아요. 이렇게 해야지 스피드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 것으로 오직 체화의 목적으로 이걸 한다면은 왜 단어를 외운다면은 아마 성과가 누구는 나오는데 누구는 안 나와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감수하세요. 나는 되게 한국식으로 버벅대면서 아마 저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감안은 하시되 그래도 나머지 난 거기 가서 이제 살 거잖아요. 살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좀 교정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단기간에 무언가 성과가 나와요. 근데 그 성과가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왜 크냐? 성과는 나오는데 굉장히 더듬더듬 될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새로 다시 해야 되는 순간도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없어요. 습득에 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얻었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점수는 받았어요. 따긴 땄어요. 750 넘긴 넘었어요. 근데 내가 N2를 땄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거예요. 한마디로 남는 게 없거나 막상 딱 갔더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이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 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다들 이렇게 공부하셨죠? 이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와, 나 그때 왜 그렇게 공부했지? 이런 식으로 현타가 올 게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현타가 올 수도 있어. 나중에 이거 다 처음부터 다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수도 있어. 혹은 우리 수능 보잖아요.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 때 봤던 주요 과목들을 내가 계속 전공으로 하지 않으면 싹 다 까먹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시간 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네? 그럴 수도 있어를 아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일단 지금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니면, 그리고 나 속도도 중요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할 거면 나는 공부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남지도 않는데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그걸 해야 되지? 나는 차라리 제대로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럼 뭘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속도를 포기해야 돼요. 속도와 완벽한 네이티브가 되는 것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나 태어난 지 6개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네이티브랑 똑같은 것처럼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바라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완성도를 포기를 하든지 속도를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속도를 포기하면 뭐가 된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정말 열심히 하루에 4-5시간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메뉴를 조금 신경을 쓰고 괜히 조금 움직이는 삶을 살고 이런 거를 그냥 하루하루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습관을 만들어 놓고 모든 활동에 루틴을 하나하나 끼워 넣고 나면은 이게 나의 일본어, 영어, 외국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좋아, 나는 이제 속도를 완벽하게 포기를 했어. 나는
연 단위로 학습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한다? 좋아. 나는 속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진지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좀 찾아보자. 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나한테 있어서 조금 반짝반짝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기 전에는 정말로 내가 속도가 포기가 되는 사람인지는 알고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 자신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본인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취향이 어떤지,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